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세월호 참사 국면이어서 뉴스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최근에 대법원 확정 판결 받으셨죠? 아, 예, 그렇습니다. 선고 유예. 예. 부디 포경 수술하시라는 권유의 말씀이 모욕죄에 저촉이 돼가지고 예.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 받았었는데 네. 예, 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네. 예,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 2심에서 그 1심 판결 벌금 100만 원이었거든요. 예. 너무 과하다 해서 선고 유예로 판결이 났는데 글쎄요. 이렇게 판결이 날 걸 거리에서 생포를 하질 않나.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심지어 가족한테 찾아와가지고 거의 협박하다시피 이렇게 대했던 공권력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혹시 인신구속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네.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수사 과정이라는 거 보면 좀 지나쳤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늑자거든요. 모욕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예. 세요. 예. 이런 건데, 예. 그걸로 길거리에서 사람을 붙잡고 말이죠. 생쇼를 했던 공권력. 우습습니다. 예. 공권력에 대한 얘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검찰청이 이 증거 조작한 검사들 예.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네. 감찰한다고요. 예. 고작 정직 한 달. 예, 정직 예. 한 달. 예. 중국 정부로부터 조작된 증거라는 모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검찰청은 검사들에게 고의성이 없었다 이러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이 문서를 전달하기 전 외교 경로를 통해서 문서를 요청했다가 중국 쪽으로부터 그런 문서 발급한 전례가 없다 이런 이유로 거절을 당했죠. 예. 그 2달 뒤 국정원이 조작해서 만든 기록을 그대로 재판부에 낸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받았다. 공문도 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문서 발급을 거부당했는데 마치 대검찰청 요청에 따라서 중국 기관이 정식으로 발급해 준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꾸민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검찰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 두 검사의 직무태만이다. 이렇게 말이죠. 예, 이게 어떻게 직무태만이 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한 건데, 예. 두 검사는 국정원의 불법 수사에 제동을 걸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우성 씨 여동생이 국정원에 불법 구금됐고 회유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 이게 바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아닙니까? 그렇죠. 형사사법의 정의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검사라면 당연히 이 국정원이 이 불법적으로 한 개인의 인권을 이딴 식으로 짓밟았단 말이야? 사실인지 따져봐야지. 이래야 할 텐데 말이죠. 아니 무슨 인권 침해가 어딨어. 국정원이 알아서 잘 수사했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유우성 씨 여동생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대검찰청의 그 정직 1개월 그 판단의 근거가 모두 맞는다 하더라도 정직 1개월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죄를 물어서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내렸죠. 예.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을 맡았다가 공판 검사가 재배정되니까 법정문을 잠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무죄를 구형한 이문정 검사는 4개월 정직이었습니다.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검사들에게는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반면 정권의 요구를 충실하게 따른 검사는 감싸고 돈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오늘 한겨레 사설의 지적 내용입니다. 예.
이게 다른 조직이 아니라 검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더욱 심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검찰이 유우성 씨에 대해서 예.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예. 1심, 2심에서 그렇게 망신이란 표현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개망신을 당했던 검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또 상고하겠다는 겁니다. 뭐 상고의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선거 전까지 유우성 이 기소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죄 확정을 안 시켜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무죄 확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상고를 포기한다면 이거는 정권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뭐 검찰이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기보다는 지방선거 국면에 우리 가깝게 뭐 특별히 좀 이 불리한 국면을 조성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상고를 결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경향신문 믿기지 않는 기사입니다. 장래비 무제한 지원 못한다는 총리. 네. 대통령 조화 지킴으로 나선 교육부. 예. 이런 제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 의원이요. 교육부에게서 받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 이걸 보니까 말이죠. 그야말로 입을 다물 길이 없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1면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 상황 보고서, 그러니까 교육부가 작성한 거죠. 예. 이 상황 보고서에 총리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데 4월 23일 총리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장례비 지원과 관련해서 학생과 일반인 사이에 형평성이 필요하며 무제한 지원이 아닌 정부 지원 기준을 정해서 보상금 산정 때 개인별 정산할 것이라는 원칙이 유가족에게 전달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런 논의를 해서 이걸 유가족한테 전달하라고 했다는 말이죠. 네, 4월 23일. 총리가. 예. 자, 상황 보고서 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자로 임시분향소 VIP 조화 관리 상태 지속적으로 확인.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화랑유원지로 옮겼습니다만 예. 그 이전에는 안산시 올림픽 기념관 내에 세월호 희생자 임시합동 분향소가 있었죠. 여기 현장 대책반에다가 우리 각하께서 보내신 조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가 사고 이후에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보다 대통령 조화 관리에 더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다. 상황 보고서 어디에도 아이들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는 단 한 줄도 없다. 이러고도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도종환 의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예. 이 지침을 아주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한겨레 용면을 보면 말이죠. 이 정부가 자녀를 떠나보내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사례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예. 막노동판에선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온 최모 씨, 단원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산. 이번 사고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잃었는데요. 사고 당일 작업복 차림으로 일터를 나왔는데 딸을 살리지 못한 괴로움에 아내는 몸져 누웠고 간신히 딸의 장례를 치렀지만은 이 최모 씨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웃들은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면서 다독여주지만은 일터에 나갈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쌀독이 바닥을 드러낼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정작 이런 슬픔을 또 고통을 안겨준 정부는 합동분향소만 떨렁 차려놓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한모 씨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호랍이 딸바보 소리를 웃어넘기며 키운 외동딸인데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온 뒤부터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답답한 가슴만 쥐어뜯고 있습니다. 이 한모 씨 역시 생계가 막막한데요. 일터로 돌아갈 생각도 다시 일어설 마음도 모두 접었습니다. 홀몸으로 암투병을 하면서 어여쁜 딸을 뒷바라지했던 이모 씨. 이분은 여성분입니다. 이분의 사정은 더 딱할 수밖에 없지요. 사고 소식을 듣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갇혔을 딸을 찾아서 진도로 찾아가 며칠씩 밤샘을 하는 바람에 병이 악화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올라와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고 아직도 간절하게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당장 생계가 곤란한 침몰사고 실종 사망 가족들을 위해 우선 1개월분의 긴급 복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뒷북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긴급 생계비 지원이 말이죠. 나라 돈이 아닙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과 초록우산 같은 민간 후원단체에서 도움받은 것입니다. 민간단체 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한겨레 구면을 또 보겠습니다. 정부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실 컨트롤타워 명시 관련이란 제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요. 어제 오후 문화일보가 이렇게 보도했죠. 해양경찰청의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한 겁니다. 국가안보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협의 그리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것이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협의 그리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매뉴얼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문화일보가 보도를 하니까 이 청와대가 아니다 라면서 반박 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라는 식의 그런 입장을 또 밝힌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식의 내용을 이야기했다가 얼마나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총리실이 지금 책임 떠넘기게 하는 그런 양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분권화가 돼 있는 정부입니다. 이게 정부 자체가 재난 상황입니다. 예, 정부가 재난이에요. 자, 청와대 이런 설명과 태도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기관으로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내팽개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한국일보 사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신문에서 보도가 됐는데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위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정차웅 군 장례를 언급하면서요. 그 유족들이 국민 세금으로 치르는 장례인데 이거 비싼 거 써서는 안 된다 라면서 가장 싼 장례용품을 샀다는 이야기 이미 보도가 됐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언급하면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정사업 하나하나에 단 한 푼의 낭비와 중복이 없도록 국민 입장에 서서 개혁과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면서 이런 이야기만 하면 좋을 텐데 이 정차웅 군 이분의 사례를 들먹이면서 참 좋은 모범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물자 전략을 언급할 수 있죠. 언급하는 건 뭐. 근데 이 선의로 예. 이 정치한군의 이제 가족이 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다 국민 세금이니 예. 장례용품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해달라. 예. 이런 선의를 예. 여기다 갖다 붙여서 네. 예산 낭비 예방 주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예. 3시간 47분까지 배가 침몰하기 전 시간 아니었습니까? 예. 이 3시간 47분 이 시간을 허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승객은 살아있는데 서방방재청과 해군 이들의 무능 아울러 해경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조적인 문제점 미군 구조까지 막았지 않습니까? 예. 예. 오늘 그 한국일보 서화수 칼럼은요. 대통령 통치 자격 잃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를 통솔할 능력과 책임이 있는가. 남 탓은 그만하고 진지하게 자문해보기 바란다. 이렇게 칼럼이 끝을 맺습니다. 자, 해경에 이해할 수 없는 행태 미군에서 구조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오지 마시라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미군만 막은 게 아니죠. 초기에 민간 잠수사의 구조 활동도
막았습니다. 한국일보가 이 점을 사면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예. 현행 그 순환구조법에는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해양경찰청 주도로 민관 합동 군안 구조에 착수하고 이후 사고의 책임을 맡은 이 선주가 군안 구조업체와 계약해서 구조 등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 초기 수습 후에 선주가 특정 군안 구조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선주와 계약된 보험회사에서 구조업체의 활동비를 지원해서 우선 비용을 충당하고 보험사 지급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비용이 선주가 부담할 범위를 넘어가거나 세월호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크면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 구호단체의 활동비를 먼저 지급한 다음 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복잡한 처리 절차가 거쳐져 있는 상태지요. 이 사후정사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나 사고 규모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질 뿐 아니라 상당한 시차를 두고 구조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초기 우선 관련 비용을 해경이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초기에 온갖 형태의 구조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선은 해경이 지급하고 나중에 그 책임자에게 구상권, 야, 내가 이 돈 썼으니까 니들 토해내. 뭐 이런 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해난 구조 이 활동을 정부가 책임지면 안 됩니까? 정부가 책임질 일이죠. 아니,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러려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불났을 때 네. 민간 소방업자한테 불 끄라고 하고 네. 나중에 소방서에서 그 비용 정산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예.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예. 이거 개선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전문가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돈 아끼려고 초기에 이런저런 그 구조 활동, 뭐 민간 잠수사들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좀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비용 지급하기가 싫어가지고 결국 해경이 구조하지 말라고 했던 건 아니었는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요. 대형 해난 사고로 해경이 예산이 부족하면 해수부에 요청하고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지급을 결정하는 구조라면서 이처럼 결제 과정이 복잡해서 비용 정산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한정된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니만큼 비용의 100%를 돌려받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 해경이 돈이 아까워서 결국에는 초기에 민간 잠수사 구조활동 등 각종 민간단체의 구조 참여에 난색을 표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해경 근무하는 분들 월급 탄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국민 세금인데 이런 일에 세금 쓰라고 정부가 있는 건데 네. 그 돈을 왜 아까워하는지 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해경이 돈 때문에 이런 초기 구조를 함에 있어서 주저한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니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총동원해서 구조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이 총리라는 사람은 장례비 아끼라고 아유 이지랄을 하고 있으니 진짜 정말 참 또 뭐 한마디 하면 또 그 길거리에서도 붙잡힐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정도로 참겠습니다. 예. 돈 아까워서 구조 제대로 안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일보 오늘 사면 보도였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경이 언딘 민간 업체죠. 네. 민간 구조업체인데 해경이 언딘 위에 해군 막았다. 이렇게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 네.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언딘이 우선적으로 잠수를 해야 하니까 해군 당신들 와준 건 고마운데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졌고 예. 진성준 의원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제 국방부가 이를 뒤집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에게 우리가 자료를 전달한 건 맞고 자료에 그 내용이 적힌 건 맞는데 진성준 의원이 오해를 하고 있다. 본인들이 또 잘못 작성했다는 얘기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해경의 잠수 작업 통제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안전을 위해서 뭐 사실상 국방부, 해군,
이렇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해경이 난색을 표했다는 식으로 해경을 두둔하는 그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해경을 감싸고들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죠. 국방부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분이 해경을 감싸고 돌아라, 뭐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걸까요? 황당한 해명을 또 내놔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모 출신의 무자격자가 해경 간부로 특채됐다는 서울신문 일면 톱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세모그룹 경력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욱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의 경정특채 과정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의혹이 불거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응시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데 특채가 이루어져서 이거 뭔가 정치권 재계 안팎에서 인사청탁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용욱 국장 1997년 11월에 경정으로 특채됐는데 부산대에서 조선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였는데요. 그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신이 경정으로 채용되는 게 일반적인 때였는데 이분이 이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와는 무관하게 조선공학 박사 학위만으로 그것이 인정돼가지고 특채됐단 말이죠. 예. 1997년 해경 특채 현황을 보면은 조함, 통신, 항공, 예산 분야에서 모두 4명을 경정으로 뽑았는데요. 공모 응시 자격은 해군 소령 이상, 정부부처 5급 이상, 정부관리업체 차장 또는 과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였습니다. 이용욱 국장은 여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경은 각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박사학위 소지자인 이용욱 국장을 정식 절차에 의해 채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국장 특채된 이후에 말이죠. 경비함 건조 관리 업무 담당인 조함 기획 개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군산 해양경찰서장, 여수 해양경찰서장,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장을 거쳐서 2012년 정보수사국장까지 맡았습니다. 조함직으로, 조함이라 하면 배를 짓는다 할 때 조함이죠. 선박 설계하고 이 분야 때문에 박사학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것 때문에 들어와서 일하는 양반이 책임이 막강한 정보수사국장직까지 이렇게 탄탄대로 고속 승진을 한 것,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특채 과정에서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경은 이 유병헌 씨는 해경과 무관한 사람이다 라면서, 게다가 1997년은 세모가 부도난 해인데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었겠느냐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1997년 세모가 부도난 것은 맞는데 급속도로 재기했죠, 유병헌 씨가.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탤런트 전향자 씨라고 아십니까? 예, 압니다. 예, 오대양 사건 때도 거론이 됐었던 네, 그렇습니다. 분이죠.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보기 힘든데 말이죠. 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전향자 씨입니다. 이 전향자 씨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그 추종자들의 구심점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측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향자 씨는 유병헌 씨의 회사로 알려진 국제영상과 노른자 쇼핑의 대표도 겸직하고 있는데요. 쇼핑 이름이 노른자 쇼핑입니다. 예. 자, 관련해서 중앙일보는요, 유병헌 씨의 최측근인 전향자 씨가 곧 검찰에 소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명이 김경숙입니다. 김경숙 씨입니다. 일부 언론에 이제 본명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네. 예. 이 전향자 씨는 1991년 7월 유병헌 전 회장이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의 배우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구원파 핵심 연예인 신도로 지목됐었는데요. 당시 이 여파로 한동안 연예 활동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네. 유병헌 씨 자서전을 오늘 조선일보가 주목하고 있군요. 예. 네. 유병헌 씨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1981년 7월에 초판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영혼의 환희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또 나중에 영혼을 묶는 사슬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타이타닉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영국의 거대한 기선이 그러니까 타이타닉호가 1,4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갑자기 빙산에 부딪혔다.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하는데 근처에 아무리 구조 신호를 보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배 안의 통신 장비는 안전한데 육지 쪽에서 고장이 났는지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래서 배 안에 사람들이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의협심이 많은 유럽 신사들은 서로 아귀다툼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고 해서 여성과 아이들 700명을 구명보트에 태워 내보내고 남자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며 침몰하는 배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았다. 이렇게 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죽었다. 이것이 유명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다. 훗날 식견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인류 파멸의 그림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이 유병언 파멸의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오늘 신면에 유병언 씨 자서전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간중간 이 책에 보면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한 내용도 있었다. 나는 훈장 달고 대통령과 악수했다는 유병언 씨의 이걸 인용했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 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었다면 조선일보가 그냥 대통령이라고만 했을까요? 그래서 유병언 씨가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니까 말이죠. 주인공은 전두환, 최규하와의 인연이었습니다. 세모의 연혁에 따르면 세모는 1979년 12월에 새마을 훈장을 당시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지요. 같은 해 3월 세모가 설립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된 건데요. 전두환 때인 1984년 11월에 석탑 산업훈장을, 1990년 11월에 철탑 산업훈장을 받았고요. 90년이면 노태우 대통령 때겠네요. 그렇죠. 1990년이면 그러니까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네요.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이었다면 조선일보가 언급 안 하고 넘어갔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정진우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신면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선박 수명 연장, 이런 규제를 완화한 MB 때 해양 사고가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2005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2009년부터 급증했다는 겁니다. 2011년에는 2008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 선박 수명 연장 같은 이런 해양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규제, 이 규제를 완화한 MB, 무슨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했을까요? 200억 경제적 효과, 이걸 또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00억이 나왔는지 한겨레 기자가 따져봤는데 말이죠.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출처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냥 200억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몽준, 김황식 두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자격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여기서입니다. 새누리당이 주최하고 MBN에 단독 중계로 보내드리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TV토론회. 먼저 김황식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운조합의 주성호 이사장은 김 후보 총리 시절 훈장을 받았고 국토해양부 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당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여객선의 안전을 감독하는 해운조합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우리 총리께서 그 보고서를 보셨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감독을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의 주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설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그때 감사원장이셨는데 이렇게 늘리게 되면 안전점검을 반드시 강화해야 된다는 정부의 용역 보고서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바로 총리로 자리를 옮겨가셨는데 총리는 모든 안전점검의 최종 책임자이신데 점검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 서울시장이 되셔도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를 하신다면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어렵지 않겠나.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다음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이번 참사의 원인 그리고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들 수 있는 것이 안전 불감증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과 또 상대방 기업이라든지 민원인 사이에 부패고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몽준 후보님께서는 안전사고, 안전불감증, 부패고리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초인류 기업이지만은 최근에 7명의 근로자 희생을 시킨 안전사고를 일으켰던 안전불감증이 심한 그런 기업이고 또 원전 비리 사고와 연루돼서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확실하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도 김 전 총리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주식만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정 의원이 회사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 백지 신탁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속아 웃을 일이라고 비판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취임하셔가지고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직무 연관성이 있다 하는 취지로 결정이 나서 전량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 의원이 지난 2002년 대선 출마 당시 국정원 폐지를 주장했다며 안보관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정 의원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사 걱정 그만하시고 이제 서울시에 관한 좋은 토론 했으면 합니다. 정 의원은 오히려 김 전 총리 병역 기피 의혹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정 의원은 김 전 총리의 대법관 청문회는 부동시로 병역 문제를 받은 사실만 거론했을 뿐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2회 병역 연기가 된 사실은 거론조차 되지 않을 만큼 부실했다며 공세를 취했습니다. 또 다른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이해훈 전 의원. 두 사람에게 세금 아깝지 않느냐며 일갈. 높은 자리에만 평생 계셨던 분들, 대권으로 가는 디딤돌로만 시장 자리를 여기는 분들, 더 이상 세금 낭비하기 아깝지 않으십니까?